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백신 접종합시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오늘자 속보를 보니까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한 65% 됐더라고요. 네. 네. 네, 확진자도 이제 1,000명 선이긴 합니다만 많이 좀 줄었어요. 네. 이번 주말까지는 백신 완료자가 한 70% 넘게 된다. 아, 주말 되면요? 예, 10월 말부터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 시작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0월 말이요? 10월 말 11월 초. 11월 초쯤 되겠죠. 11월 9일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준비는 해야 되니까요. 네, 하여튼 준비에 들어가겠다. 네. 네, 알겠어요. 자, 지금부터 두 분이 전해질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 첫 번째 정상훈 기자, 쇼미더뉴스 어떤 겁니까? 네, 조폭남 아니면 허세남입니다. 네, 어제 경기도 국감 이재명 지사가 조폭에 연루됐다 이런 주장이 나왔던 얘기하는 거죠. 네, 이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인데요. 현재 이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국제 마피아파의 전 조직원이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박철민 씨의 제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철민 씨가 그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7년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 국제 마피아파와 유착 관계가 있었고 또 조직원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아서 이 커미션을 주는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현금 5천만 원을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돈다발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던데요, 김용판 의원이. 네, 김용판 의원이 이제 돈다발이 있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 측근 계좌에 20억 원 가까이 지원했고 또 증거할 통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이재명 지사에겐 큰 위험이 턱 밑에 와 있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증거로 나온 사진이 그 사진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이제 돈다발 돈뭉치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이 사실은 이 수감대에 있는 조직의 일원인 이 사람이 이전에 자기가 벌었다면서 SNS에 올렸던 사진과 일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돈뭉치 사진을 찍으면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이렇게 건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반박을 한 것도 계좌번호를 가져와라. 그럼 계좌번호를 사진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그 마피아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화 통화라든지 카톡이라든지 그건 어디 가고 없느냐.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연관된 증거는 없어서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이렇게 남용돼서는 안 된다. 만약에 관련 내용을 기자회견을 김용판 의원이 한다면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예. 고소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죠. 면책특권 있는 국감장이니까 차마 못하겠다. 그럼 면책특권 이야기를 어제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들이대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리가 되겠느냐라는 네. 거죠. 그 증언 들었다는 조폭이 아니란 얘기도 있어요. 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어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한 말인데요. 이 박철민 씨란 사람이 경찰의 관리 대상, 그러니까 조직폭력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행동대장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박철민 씨가 국제 마피아파 소속이었던 건 맞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중앙일보도 이 현재 박철민 씨가 조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조폭 활동을 했을 때도 이 본인의 주장처럼 행동대장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로부터 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좀 관심 대상 정도로 관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박철민 씨가 지난 2019년에 이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현재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수감 중이다 이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박철민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2007년부터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유착 관계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국제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소개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사건을 소개받았는지 그 사건의 근거를 대면 보다 분명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제파 조직원에게 국내에서 변호 업무를 하는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소개받았을까? 그러니까 그걸 들이대면 리스트를 그걸 근거를 들이대야 되는데 김영판 의원이 이 자료를 장영하 변호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법조인이 이런 내용을 몰랐을 리 있을까? 그러니까 아주 명쾌하지가 않은 거죠. 예. 저 배 수장님 들이댄다는 저 가수 김은국 씨가 자주 쓰는 말이고 증거를 들이댄다 본다는 뭐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어랑나비예요. 순환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또 김부선 씨 논란이 또 제기가 됐어요. 국감장에서. 네, 이게 국감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 김부선 씨 목소리가? 이 내용을 서범수 의원이죠. 서범수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바로 서병수 의원의 동생입니다. 예. 그래서 형제지간에 지금 국회의원인데 이 내용을 갑자기 자신의 질의 시간에 틀게 됩니다. 휴대폰에 이제 마이크를 갖다 들이대는 거죠. 녹음이 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김부선 씨로부터 이 연락을 받아서 그 내용을 지금 공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박재호 의원을 비롯해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무슨 대장동 의혹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음성 같은 거를 국감장에서 틀려고 그러면 사전에 여야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의가 된다. 있어야지. 여야 간에 여야 간사 간에 이게 또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대장동 의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근데 이재명 후보는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 밖에서 김경래 PD 표정이 안 좋은데 성대모사 그런 거 좀 자제해 달라는데. 저 성대모사 했습니까? 안 했는데요, 전혀. 김은국 씨 성대모사. 들이댄다. 아, 김원국요. 아, 네. 네. 자, 정상 기자. 네. 대장동 관련해서 최소 배임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이재명 지사가 반박을 했죠. 네, 뭐 국민의힘과 이 정의당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이 성남시에 결국 손해를 입힌 거 아니냐, 이 배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가 뭐 관련 질의에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 사업적 공모 단계에서 확정 이익을 이미 제시했고 또 그거를 그 전제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집을 5억 원에 내놔서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되니까 집값이 올랐다고 이 나눠 갖자고 하는 게 뭐 사리에 맞느냐 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원에서 이 공모 내용을 바꾸는 것은 징계 사항이라고 좀 감사를 했던 선례도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어제 국감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내공남불. 네. 공은 내 거고 그죠? 불법은 남 탓. 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동영 이 정의당 대변인이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책임자는 본인이 맞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은 직원들의 일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장동 특혜 비리의 본질은 공공이 개입해서 이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아파트를 고가에 분양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번 국감에서 시민들이 묻고자 했던 건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누가 삭제했는지 또 이재명 시장은 이를 몰랐는지 아니면 묵인했는지 여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남욱 변호사는 그분 네. 그 장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나온다는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영학 회계사의 이 녹취록 검찰에 이제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김만배 대주주와 정영학 회계사 사이에 이제 또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사이에 이제 대화 내용들이 이제 녹취록에 담겨 있는데 그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그분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아닐 것 같고 아마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남욱 변호사가 귀국하기 전에 한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그분이 유동규는 아니고 제3자인데 좀 말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면 이재명 후보 또는 다른 또 제3자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들어와서 이제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 직전에 있었던 이 JTBC 기자와 동행하면서 발언을 한 것을 보면 그분이 그냥 유동규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앙지검장도 국감장에서 그분은 정치인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정치인은 아니라 그랬는데 예. 다시 이제 전주의 의원이 단언을 내릴 수 있느냐? 국민의힘에서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재차 묻자 뭐 단언하는 건 아니다. 근데 정치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정상 기자 뭐죠? 네, 수소는 H2O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토론회 어제 했더라고요. 국민의힘 어제 토론회 했습니다. 네, 어제 부경. 국감에 좀 가려진 것 같아. 이슈 네. 중요도에서 네네. 홍준표 후보가 진땀 흘렸다면서요. 자 어떤 내용인지 육성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 수소 H2O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H2O는 물이죠. 수소도 수소를 뭘로 만들 거냐고요. H2O는 물이고요. 물 만드실 겁니까? 아이 참 그런데 지난번에도 내가 원희룡 후보한테 당했는데 다음 네. 토론 때에는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부터 내가 알아보고 참 이런 거 나오겠습니다. 토론회 생방송으로 하는데 이런 거 훅 질문 들어오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하죠. 당황했는데 예. 예. 저기요, 사실은- 잠깐만요. 네. 브루스리 청취자가 배 소장 성대모사 듣기 좋습니다. 너무 그러니까요. 나무라지 마세요. 예. 브루스리가 저 PD는 아니니까. 근데 지금 저 조금 전에 홍준표 후보 수소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수소는 수소는 H2O지요. 아이고 도륙이에요. 완전히 나를 도륙내고 있어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예. 네, 이 홍준표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이 수소 문제로 격돌을 했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수소가 중요합니까? 수소, 네, 네. 매우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요 그러면? 밑줄 1개. 왜요? 이 주기율표 제일 앞에 있는 오, 인간이 발견한 괜찮았어. 원소 중에 가장 수소가 맨 많은 앞에 있어요? 네네. 가장 가벼운 원소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헬륨인가? 예, 계속하시고. 네.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이 5년 내에 이 부울경의 수소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이 원희룡 후보가 수소를 무엇으로 만들 거냐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뭐 수소건 H2O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H2O는 이제 물이다라고 원희룡 후보가 지적을 했습니다. 뭐 버스 요금 얼마인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수소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산업적으로는 제일 친환경적인 방법이 이 H2O 물을 가지고서 수전의 방식으로 해서 거기서 수소를 H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틀린 건 아니죠. 신방과 나오지 않았어요? 대학 때? 정치외교학과요. 정치외교학과. 네. 근데 부전공으로 화학도 했어요? 화학을 좋아했죠. 화학을 좋아했습니까? 네. 오. 화학 그 홍준표 후보가 골탕 먹였다 이러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원희룡 후보가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원희룡 후보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딴 이야기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수소를 어떻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거든요. 아이고 오늘 또 답변을 못했네 이러면서 원희룡 후보가 토론 제일 잘하는 후보라고 네. 또 축해 세워주기까지 했는데 사실 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부울경 지역에 있는 현대자동차나 포스코나 효성이 지금 이 수소 생산 산업에 뛰어드는 찰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몇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H2O 물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건 맞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민주당에도 좋은 정신이 많다고 한 것도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 이 얘기는 이 토론회 중에서 여야 협치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여소야대 전국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에도 훌륭한 정치인이 많이 있는데 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예. 그러자 원희룡 후보가 그 누굴 얘기하는 거냐라고 네. 본인은 뭐 민주당에 훌륭한 정치인이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뭐 누구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의 좋은 정치인이 누구라고? 윤석열 후보가요. 네. 윤석열 후보는 뭐 이 자리에서 이름을 좀 거론하긴 좀 그렇다라면서 얘기를 안 했는데 네. 계속 이제 답변을 하다가 이제 누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을 지금은 탈당했지만 그런 분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탈당한 지 꽤 됐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리고 배 수장님,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는 도덕성 문제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제 당내 경선 다음 주면은 결정이 되잖아요. 11월 5일이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데 도덕성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도덕성이 문제인데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랑 똑같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게 큰 뭐 범죄가 연결될 수 있는 범죄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이른바 본부장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본부장 의혹. 본부장 의혹은 윤석열 후보 본인, 그다음에 부인, 장모까지 의혹이 있지 않냐. 이걸 털어내지 않으면 대선 후보 되기 힘들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가장 깨끗한 사람 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본부장이라는 말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어요?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캐치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 수사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네, 이 얘기는 그 이번에 이제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윤석열 전 총장을 쫓아낸 검찰 간부들 그리고 586 인사들이 정권 교체 후에 임기가 보장돼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때 윤석열 후보가 뭐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들은 뭐 법에 따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 그러면 이제 환경부 장관 사건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뉴스.